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영상 거기서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지난번에 하다가 말았거든. 그때 조금 일찍 출근해가지고 그 환자 보기 전에 미리 후다닥 찍는다고 했는데 그 중간에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서 뭐 급하게 끊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중간에 좀 빼먹은 내용들이 나중에 좀 기억이 났어요. 그래가지고서 그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전에 하던 내용의 문서는 메리츠 화재에서 보낸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 안내문이라는 거예요. 전 보험사랑 별로 친한 타입은 아니에요. 지금 요즘은 늙어가지고서 뭐 평화를 사랑하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얌전하게 있는데, 옛날에는 보험사랑 툭 하면 뭐 싸우고 해가지고서 뭐 보험사에서 우리 한의원에 전화 걸면은 뭐 실장한테 뭐 쌍욕도 하고 뭐 그랬었어 옛날에.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사이가 좋은 데는 아닌데, 어쨌건 이런 공문서를 보내주는 데는 메리츠 화재밖에 없고 출처는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는 건데, 이건 분명히 이제 메리츠 화재에서 환자분들한테 보내는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 안내문이라는 거고, 그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럼 이런 거를 보내면은 피해자가 이게 뭔 소린지 아냐? 이게 뭔 소린지 알겠어? 아니요? 몰라요. 이거는 피해자의 지적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그냥 몰라. 이게 경험이 없는 거니까 생소한 법률 용어라던가 뭐 처음 들어보는 것들이고 교통사고 처음 당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린지 잘 모르지. 언뜻 와닿지가 않아. 이게 무슨 소린지. 나는 그냥 어디 아프면은 병원 가가지고 의료보험 카드, 아니 요즘은 의료보험 카드도 아니지, 그냥 주민등록번호 알려주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치료받고 그러면은 치료비 조금 더 이런 거잖아요. 보통은 한국은 그렇지. 근데 갑자기 자동차 보험이 어쩌고 이러면서 뭐 좀 복잡해지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만약에 딱 보자마자 이게 무슨 소린지 알아듣고 있다면은 이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는 직업을 갖고 있던지 아니면은 가방끈이 길던지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핵심 명제부터 할게요. 교통사고로 인한 진료비는 보험회사에서 지급되고 기존 질병에 대한 진료비는 건강보험 등으로 처리됩니다. 이건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적은 거예요. 당연한 얘기인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아픈 거는 보험사가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그거랑 관계없이 그냥 원래부터 아팠던 거는 이건 교통사고랑 관계없으니까 보험사가 낄 게 아니죠. 그러니까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는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릎이 아파. 교통사고 나기 전까지는 무릎이 아파 본 적이 없어. 근데 교통사고 났을 때 뭐 글로브 박스에다가 무릎을 쪘든지 뭐 어딘가 두덩두덩 부딪혔던지 해가지고 아파 무릎이. 그럼 당연히 교통사고니까 자동차 보험사에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거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뭐 오토바이가 손목을 툭 하고 치고 지나갔어. 그래가지고 난 손목만 치료를 받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나머지는. 그런데 내가 원래 무릎 관절염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뭐 이왕 온 김에 그냥 손목에 치료받고 하는 김에 서비스로 무릎도 좀 치료해줘. 이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이상하고 어렵고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냥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잘 모르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에 대해서 그 세분해가지고 설명을 좀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뭐 1번 어쩌고저쩌고, 2번 어쩌고저쩌고, 3번 어쩌고저쩌고 이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내용이 따라오는 거예요. 첫 번째, 1.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된 진료비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로 보이죠.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통증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자동차 보험사가 치료를 해줘야 될 테고, 그건 뭐 자동차 보험사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거를 환자가 돈을 내게 만들죠. 그러니까 돈이 나오는 그 경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환자가 전액을 내든지, 아니면 환자가 일부를 내고서 나머지를 건강보험이 내든지, 아니면은 자동차 보험사가 전액 지불을 하든지,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딘가 그냥 질병이 있다면은 뭐 건강보험에서 뭐 70% 정도를 내주고 나머지 30% 정도의 비용을 환자가 내고, 이런 게 일반적인 거고, 그리고 교통사고일 때는 자동차 보험사에서 전액을 다 지불하는 게 정상적인 거고, 만약에 두 군데 전부 다 제외되는 특별한 경우라면은 그때는 환자가 전액을 지불하겠죠, 아마도. 그러니까 그런 식이 돼야 되는 거니까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친 것들은 그 돈을 무조건 보험사가 전부 다 내요. 환자한테 제가 돈을 얼마 내세요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만 빼고 진단서는 돈이 들어요. 진단서는 이거는 치료 시술 뭐 이런 게 아니라 서류잖아요. 서류.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돈을 내야 돼요. 근데 그 이외에는 절대로 의료인이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하고 있으면서 돈을 내라 이런 얘기 안 해요. 아니,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교통사고 치료를 받으러 갔을 때 그 원장이, 그러니까 뭐 병원이든 한의원이든 간에 원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원장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돈을 낼 필요가 없어요. 아, 물론 진단서는 빼고, 진단서는 돈을 내야 돼. 아니 뭐 당연한 걸 써놔.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자동차 보험사가 다 지불하는 거니까 환자는 돈을 내지 않는 게 당연한 거지. 그치? 근데 이런 걸 써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상한 병원도 있거든. 천안에서 실제로 있는 병원인데 지금 뭐 망했는지 언지는 모르겠는데, 왜냐면은 되게 이상한 병원이 있어요. 이상한 병원들은 나중에는 분명히 보험공단이나 복지부나 어딘가 걸려가지고 전액 다 환수당하고 뭐 원장이고 뭐 사무장이고 전부 다 간방가 있고 이러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상하게 망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데 있었어요 옛날에. 저희 환자분이 겪었던 일인데, 이 환자분이 누군가에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 자동차 보험 뭐 해준다는 그런 외과 쪽을 갔단 말이에요. 그 입원도 잘 해주고 이런다고 해가지고서 갔는데, 거기 사무장이 교통사고 환자들의 편의를 잘 봐준다는 뭐 이런 것들로 유명한 데가 있었대.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근데 한참 치료를 받다 보니까 그 사무장이 불러. 그래서 왜 불러나 해가지고 가봤더니, 아, 지난달에 치료한 거 그거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 다 받고 맞았어. 왜 그 울트라 뿅뿅 주사도 맞았고 그 파워비타 C 주사도 맞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원장님 나중에 기억하잖아. 근데 그거 다 받고 맞아가지고 한 푼도 안 들어왔어. 10원 한 장 못 벌었어 우리는. 그러니까 보험사한테 우리한테 돈을 안 준대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이 고객님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한 200 넘게 빠꾸를 맞아가지고 이게 타격이 좀 되네. 그러니까 한 100만 원 정도만 내주세요. 내가 그렇게 염치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그거 전부 다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반타작만 하자고, 반띵만. 뭐 카드로 말고 현금으로, 현찰로 내가 차명 계좌 통장번호 드릴 테니까 그걸로 입금해 주시면 돼요. 100만 원만. 에? 돈이 없어? 어차피 합의금 많이 받으실 거 아니야. 많이 다쳤으니까 합의금 높게 나올걸? 근데 지금 돈이 없다는 거잖아. 이거를 이제 가지급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유능한 손해배상사를 소개시켜 줄 테니까 그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서 가지급 미리 받을 수 있게 해줄게. 부자 되겠네 우리 고객님. 내가 이렇게 방법까지 다 알려주잖아? 이런 사람이 어딨어. 내가 발이 넓거든. 그러니까 합의금 미리 좀 땡겨가지고서 받으신 다음에 그 중에서 100만 원만 떼가지고 날 주세요. 그런데 내가 우리 손해배상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서 그 수수료도 좀 적게 받으라고 이렇게 내가 얘기해줄게. 땡 잡으신 거예요 아주. 이지랄. 그러니까 환자분이 뭔가 조금 어수룩해 보인다 싶으면은 어떻게든 좀 돈을 울고 먹어볼까 이런 병원들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분명히 있어. 그런 데가. 그런 데라면은 지금 말하고 있는 1번 조항 요거 1번 조항을 잘 알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런 거 당하지 않죠. 다시 볼까요? 1.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된 진료비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어째서 이런 조항이 필요한지 대충 알겠죠. 병원은 교통사고 환자한테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하기로 했으면서 나중에 뭐 돈을 달라 뭐 어쩌라 이런 얘기 못해요. 돈을 달라고 할 거였으면 미리 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뭐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놓고서 나중에 돈 주쇼 이렇게 이게 안 돼요. 이 뿅뿅 주사는 보험은 안 되지만 좋아. 이렇게 공짜로 치료받으니까 참 좋잖아요. 우리 원장님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데 이거 입원 이렇게 받아주고 하는 거 보통 성가시는 일이 아니야. 합의금도 많이 나오실 텐데 뭐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고 하니까 뭐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했던 그 뿅뿅 주사 그거 좀 맞아요. 그건 좀 돈 내야 돼. 이러면은 좀 궁상맞아 보이고 뭐 가오도 죽고 이렇지만, 근데 그래도 불법은 아니야. 미리 얘기는 했으니까. 이게 뭐 경우에 따라서 나이롱 환자 잘 만나가지고서 서로 짝짝꿍이 잘 되면은 뭐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 해가지고 윈윈 해가지고서 서로 뭐 등쳐먹고 뭐 이렇게 잘하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런 사람들이 가는 병원을 가신 거지. 어쨌건 의료인은 교통사고 환자한테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하기로 해놓고서 나중에 돈을 달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돈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두 번째, 2. 기존 질병 및
해당 자동차 사고와 관련이 없는 상병에 대한 진료비는 건강보험 등으로 처리되며 이 경우 환자 측에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이거 의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야, 이거 보험사가 다 책임져준다. 이게 웬 떡이야. 아, 나 감기기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인지 눈도 좀 침침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잇몸에서 피도 나고 아무래도 교통사고 때문에 내가 놀랐으니까 면역력이 좀 떨어졌겠지? 이게 면역력이 떨어졌으니까 뭐 별것도 아니고 굴 몇 개 먹었다고 노로바이러스 걸릴 때는 그래 우리 애는 수족구병도 걸렸고 그랬어. 아주 이게 교통사고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막 얘기하는 것들이 교통사고하고 관계가 없는 증상들이에요. 꼭 이제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은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정도껏이라는 게 있는 거지. 전에 들은 얘기가 있는데 뭐 어디 뭐 은행에 갔더니 거기에 있는 난의 위치가 좀 뭐 풍수 질상 뭐 안 좋고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뭐 어때가지고서 내가 은행에 나올 때마다 뭐 어디가 아프다느니 뭐 조상이 어때든 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거 안 돼요. 그런 거 법적으로 뭐 어떻게 해주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거 내가 본인의 뇌피셜로 뭐 어쩌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했을 때 가능한 거지. 그런 걸 해주는 게 의사 아니사예요. 만약에 이제 그것도 이제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 그렇게 애매한 경우에는 보험사도 자기네 그 친구들 데려와요. 그 자문의사. 자기들이 돈 주고서 쓰고 있는 사람들, 걔네들. 그래서 자문의사하고 내 주치의하고 싸워. 그렇게 해가지고서 내가 다니고 있는 병원 한의원의 원장님이 졌다. 뭐 질 수도 있지. 뭐 그거 지면은 돈을 못 받아요. 그럼 못 받으면 내 잘못이지. 그거 가지고서 아이 우리 원장님 나 때문에 신경 쓰다가 돈을 못 받았으니까 내가 반띵 해줘야겠다.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의료인으로서 판단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했던 건데 내가 틀렸으면 내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이거 가지고서 환자 불러가지고서 내가 얼마나 해주려고 했었는데 뭐 내가 안 된다느니 뭐 내가 손해가 얼마나 났으니까 그걸 뭐 좀만 좀 이런 건 얘기 안 해. 그 의사 아니사 중에 그렇게 뭐 비루하게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건 이상한 명언이 있어요. 원래 이상한 사람들이 가는 명언이야 원래가. 세 번째. 3. 다만 기존 질병이라고 하여도 당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 그 악화로 인한 진료비 또는 자동차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진료 중에 발생한 합병증 진료비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이건 전에 설명했죠. 이걸 내가 카드를 까먹지 않고 다룰 수 있으려나? 여기 아니면은 여기 뭐 어쨌든 뭐 까먹지 않았으면 여기 뭔가 달릴 거예요. 그 카드가. 오늘 내용을 쭉 정리하면은 핵심 명제는 교통사고 나면은 치료비는 보험사가 되겠다. 근데 관계 없어 보이면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해라. 그런데 헷갈릴 만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걸 세분화해 가지고서 1. 병원은 환자한테 돈 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 2. 교통사고랑 관계 없는 거를 치료받을 때는 이건 자동차 보험사한테랑 관계가 없는 거니까 건강보험으로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세 번째는 저번에 얘기한 거 그거 간단하게 한다면은 교통사고 전에 앓고 있었던 질환이 있다면은 그게 사고로 인해서 아파졌어, 더 악화됐어. 그러면은 그거는 수치화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환자 말을 믿겠다. 피해자가 아프다면은 아픈 거고 이제 나았다면은 나은 거고 그건 믿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거기다 한 가지 교통사고랑 자동차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진행 중에 발생한 합병증의 진료비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이거 저번에 얘기했죠. 그 복합통증 증후군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게 호락호락 하진 않아요. CRPS 후유장애 인정이 된 게 뭐 작년인가 올해인가 이제서 시작된 거니까 이게 꽤 많은 세월이 필요해요. 그럼 지난번에 빼먹은 거 대충 뭐 정리가 됐겠죠. 내용은 까먹었었나? 그러니까 전체적인 설명은 끝났으니까 그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 안내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끝낼게요. 교통사고로 인한 진료비는 보험회사에서 지급되고 기존 질병에 대한 진료비는 건강보험 등으로 처리됩니다. 1.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된 진료비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기존 질병 및 해당 자동차 사고와 관련이 없는 상병에 대한 진료비는 건강보험 등으로 처리되며 이 경우 환자 측에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3. 다만 기존 질병이라고 하여도 당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 그 악화로 인한 진료비 또는 자동차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진료 중에 발생한 합병증 진료비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알겠어? 아니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지? 끝! 됐어.